연습 문제 4.4에서 4.3에서는 번호를 2번, 5번, 6번 4.3에 2번, 5번, 6번 그 부분들을 뭐 사실 풀어봤던 문제들인데요. 표시를 해두시고 4.4의 예제 1번에 괄호 3번 116페이지 괄호 3번 동그라미 해두시고 점화식으로 주어진 수열의 그 수렴성이죠. 점화식으로 주어진 수열의 수렴성. 대체로 이런 수열은 단조 수렴 정리 아니면 코시 판정법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 혹은 코시 판정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이제 코시 판정법 문제를 해볼 거고요. 일단 xn이 실수열이고 그 다음에 x1이 1이고 xn 플러스 1이 루트의 2의 xn이다. 그랬을 때 xn은 수렴하는지 수렴한다면 극한값이 뭔지 자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먼저 1번은 xn은 수렴하느냐 라는 문제는 일단 xn들이 단조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단조가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x1을 대입시켜 보고 x1 대입시켜 보면은 x2는 뭐예요? 루트 2네요. 그 다음 루트 2를 여기 대입시키면은 x3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루트 2는 루트의 2루트 2니까 다시 또 대입시켜 가지고 x4가 나오고 x5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단조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것을 앞에 항과 뒤에 항의 차이, 관계에 나타난 함수 fx라고 생각해 본다면, fx는 f의 xn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때 fx는 뭐냐면, 루트의 2x다, 이거예요. 그래서, y꼴 루트 2x를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y꼴 루트 2x. 그것은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 꼴 루트 2x fx 이꼴 루트의 2x 그 다음에 이제 y 꼴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y 꼴 x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y 꼴 x. 그래서 둘은 어디서 만나냐면은 x하고 루트 2x하고 해보면 양변 제곱 해보면 x제곱은 2x 되니까 x는 제로하고 2에서 만나네. 그죠? 그래서 여기 제로에서 만나고 또 2에서 만날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열 xn이 단조인지 단조 증가인지 감소인지 뭐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된지를 알고 싶다면 이제 여기 그려보면 x1이 1이잖아요. 그러면 x1이 1이니까 여기 대입시키면 x1이죠. 그러면 x2는 뭐냐면은 fx1이 x2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fx1이라서 이게 x2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씁시다. x2라고. 그럼 x2를 다시 대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fx에. 그러기 위해서는 x2를 x축으로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오려면 y 꼴 x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x2를 여기 가지고 와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x2를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기 x3가 나오죠. 다시 또 x축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y 꼴 x로 와가지고 3. 다시 대입시키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x4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굳이 갔다가 다시 올 필요 없이
첫 번째 x1을 출발해가지고 y꼴 fx로 가는 거예요. 자, x1에 출발해가지고 y꼴 fx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꼴 x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곡선, 직선, 곡선, 직선, 곡선, 직선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갈까요? 아마 극한값이 2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점에서의 x좌표가 x1, x2, x3 땡땡땡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직관적으로 봐도 이건 단조 증가가 되겠다는 사실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항들은 어떻게 될까요? x1이 아까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요. 항들은 다 요 사이에 있게 되겠죠. 요 사이. xn들은 어디 있을까요? xn들은 다 요렇게 될 거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고 단조 증가가 될 거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체크해 보면 조금 쉽게 그래프의 모양을 xn들의 이제 그 성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는 경우는 사실 이걸 이런 식의 접근이 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 뭘 체크해 볼 거냐 하면은 xn들은 6에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볼 거예요.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조라는 사실을 xn은 단조 증가 뭐 예상하고 있으니까 단조 증가이고 위로 유계니까 결국 1과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 리미트는 존재하고 그죠? 그 극한값을 두면 그 극한값을 뭐예요? x라 두자 이거예요. 그럼 이 x는 뭐냐? x라는 것은 이제 저기 있는 극한값을 구해보면 xn 플러스 1 이꼴 루트의 2의 xn인데 양변을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리미트 취하면 여기 x가 되고 요것은 2의 루트의 2의 xn의 리미트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리미트 xn 해서 루트 2x 해서 x이므로 극한값 x는 뭐냐? x는 2x 이꼴 루트 2x가 돼야 되니까 x는 0 또는 2가 된다. 근데 사실상 xn들은 어디 있었냐 하면은 1보다 크나고 2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리미트의 xn은 다시 말해 x는 이렇게 되므로 x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냐라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요것을 이제 체크해 볼 거예요. 자, 범위를 찾고 그다음에 단조 증가다. 이런 사실을 체크해 봅시다. 범위를 찾는다는 것은 n에 관한 명제예요. 어떤 명제죠? 항진 명제죠. 항상 임의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명제죠.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뭘 쓰죠, 보통? 수학적 귀납법을 쓴다 이거예요. 절대부등식이죠. n에 관한 절대부등식.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쓸 때는 x1이 이 사실을 만족한다. x1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그 다음 xn이 이 사실을 만족한다. 가정해보면 xn 플러스 1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2xn 2 곱하기 2는 4다 이거예요. 그러면 루트 대입시키면은 루트 2xn 루트 2가 되네. 그죠? xn 플러스 1이 된다. 자, 루트 2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즉 x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1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 모든 xn들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얻게 된 거죠. 두 번째, 단조 수렴 정리 가정인 유계와
수렴성을 체크하고 있는 유계와 단조성을 체크해보자 이거 해보고 있는 거죠. 자, 단조 증가다. 단조 증가라는 말도 n에 관한 항진 명제를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xn에 대해서 xn보다 xn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 모든 n에 대해서, 그죠? n인 n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자는 거죠. 역시 또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일 때 가정해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이걸 써보면 x1 1이죠. x2는 루트의 2니까 크거나 같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였고 n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xn보다 xn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양변이 2 곱하고 양변에 루트를 취하라. 그러면 xn 플러스 1이고 이게 xn이죠. xn 플러스 1이고 xn 플러스 2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 xn보다 xn 플러스 1이 임의의 n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단조 증가라는 사실을 얻어냈고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 리미트는 존재하고 자 그것은 수배 xn인데 이게 수배 xn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걸 x라 둔 거예요. 근데 x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여기 점화식 양변의 리미트를 취해 봤을 때 이게 x가 되고 루트의 2x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x 만족하는 x를 찾아보면 제로와 2였는데 모든 xn들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극한값은 0이 될 수 없어서 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뭘 써먹었냐면은 루트의 2xn 안에 리미트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들어갔을 때 사실 이걸 루트 2xn이라는 다시 루트 2x라는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써먹은 거예요.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냥 미리 써먹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푸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 되겠죠. 책에도 아마 그려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제 1번에 괄호 4번 있죠. 그죠? 동그라미 해두세요. 예제 1번에 괄호 4번. 괄호 4번. 요것도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하고 연결이 돼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것의 수열 x는 이렇게 잡았다 이거예요. 에 대하여 리미트 xn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보이라 그랬어요. 리미트 xn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xn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그것을 사실상 고등학교 때는 이걸 2라고 정의하죠. 그죠? 근데 원래 2라는 것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로그 및 2. 이것은 정의가 1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다시 말해서 시그마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1. 이게 원래 익스포넨셜 정의예요. 익스포넨셜 정의를 원래는 정의가 이거죠. 근데 실제로 이 값이 여기 있는 2하고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2라고 주죠. 고등학생들한테 시그마 n팩분의 1 이거 소개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냥 이걸 2인 것처럼, 이게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통 2는 이거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서 우리가
요것도 수렴한다는 사실을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해봤자 뭐 그냥 그 비교극한 정리를 쓰면은, 비교 판정법을 쓰면 이게 무한급수로 수렴한다는 사실 금방 나와요.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값이다라는 사실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체크해봐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교과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하고 리미트 xn하고 이 값, 요것의 무한급수의 값하고 서로 같다는 사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값이 모두 다 뭐 요 값을 2라 정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가 된다는 사실,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게 수렴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자, 수렴한다는 사실을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자,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하려면은, 자, 이 xn이 1 더하기 n분의 1의 n분의 1 n제곱이었는데, 자, 여기 좀 넓은 데로 갑시다. 자, 1 더하기 xn 이꼴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인데, 이걸 이항 정리를 써서 나타내보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n0에 요게 n분의 1의 제로승 1의 n제곱. 그래서 이거는 1로 보고요. n의 1에 n분의 1의 1제곱, n의 2에 n분의 1의 제곱, n의 n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이항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n의 n분의 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은 n의 n-1 2팩분의 1, 2팩분의 1 묶어내면 n의 n-1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약분되니까 1-n분의 1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 더 써볼까요? 3팩분의 1. 자, 요 뒤에 나오는 거 3팩분의 1 곱하기 n의 n-1, n의 n-1, n-2. 그 다음에 n 나오고 n 이렇게 되죠. 더하기. 자, 요것은 또 역시 1 날아가고 1-n분의 1, 1-n분의 2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요것을 다시 써보면, 정리해보면 1 플러스 2팩분의 1에 1-n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n분의 1 여기 1-n분의 2 더하기 규칙성이 발견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1팩분의 n-1팩분의 1 곱하기 1-n분의 1 1-n분의 n-1 이렇게 되죠. 그 n분의 n-2가 되겠죠. 그죠? 예, n분의 n-2 이렇게 되죠. 3 됐으니 2 됐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n팩분의 1 곱하기 1-n분의 1 1-n분의 n-1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1 플러스 n분의 1 n제곱은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x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요? n 플러스 1은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요것은 여기 위에 xn 플러스 1 이꼴 1 더하기 2팩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3팩분의 1에 1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n 1팩분의 1에 1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n-2 더하기 n 팩분의 1에 n번째잖아요. 1 n 플러스 1분의 1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나오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맨 마지막에 게 뭐예요? 예, n 플러스 1팩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 플러스 1분의 n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고민되죠. 자리가 부족해. 자, n 플러스 1 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에서 땡땡땡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요까지 곱해진 게 덤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결국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지금 xn하고 xn 플러스 1을 비교하는 게 지금 단조성 아니에요. 단조성. 그래서 요까지 하고 요게 요까지 비교해 보면 일단 항수가 n개. 그죠? 그래서 비교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자, 어차피 이거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되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 보면 덜 뺐잖아요. 덜 빼니까 밑에 게 크죠. 그 다음에 요쪽하고 비교해 보면 밑에 게 덜 뺐잖아요. n분의 1 빼는 것보다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빼는 게 덜 뺀 거니까 더 크잖아요. 밑에 게는. 이것도 역시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은 이쪽하고 그렇죠? 이거하고 비교하면 밑에 게 크죠? 또 역시 두 줄 물결 이거하고 또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차피 밑에 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덤으로 이게 남잖아요. 밑에는. 그럼 이거 없이도 밑에 게 커요. 근데 이게 양수잖아요. 못했으니까 당연히 밑에 게 크죠. 단조 뭐라고요? 단조 증가예요. 이걸 써야 되잖아요. 자, 단조 증가면은 수렴만 한다는 사실을 체크하려면 뭐만 체크하면 되죠, 이제? 위로 이게. 그죠? 그래서 써봅시다. 자, 첫 번째, xn은 단조 증가이다. 단조 증가이다. 라는 얘기를 하자면, xn 플러스 1. xn 플러스 1은, 자, 저기 이제 보시다시피, 1 플러스 1 플러스 1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팩분의 n 마이너스 n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죠? 자, 에서 더하기 n 플러스 1팩분의 1에 n 플러스 자 1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까지. 근데 요것은 1 플러스 1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요 위에 것까지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위에 것만 가지고 오면 요것만 가지고 오면 그죠? 비교하면 요거 날린 거니까 위에 게 밑에 거보다 크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크게 나왔기를 1 플러스 1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또. 근데 이게 뭐예요? xn이다.
물론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이런 사실 만족하죠. 그래서 단조가 됐고요. 단조 증가가 됐다면 위로 유계라는 사실은 바로 나오죠. xn들은 얼마보다 작거나 같겠어요?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죠? 예, 저기 xn 자체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쓰면은 그냥 아마 여기 보시면은 xn들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겠어요? 이걸 이용하면 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1보다 작거나 같죠. 1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그러니까 커봐야 얼마 보겠어요? 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다 날리고 이런 거 날린 거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구조상 자 xn은 작거나 같기를 1 플러스 1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n팩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그런데 요쪽은 1 더하기 1 더하기 요거는 2분의 1 2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왜? 3팩은 2 곱하기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더하기 해봤자 이것은 2의 n-1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2, 3, 4, 5, n까지. 대신에 2 이게 크게 나왔죠? 그럼 더 보태도 되죠? 더 보탠 게 뭐예요? 쭉 더한 거예요. 쭉 더해보면은, 자, 이게 뭐가 될까요? 요게 해봤자 쭉 다 더하면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1-r분의 2. 그래서 이게 충분하기를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여기 하나가 1 플러스 요까지 되죠.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여기 1-r분의 a 해가지고 결국 임의의 n인 n에서 이런 사실 만족하죠. 자, 따라서 위로 유계네요.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 자, xn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게 뭐냐 하면은 정리한 거, 그죠? 요거 정리한 거. xn이 뭐냐? xn 정리한 게 요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뭐였냐 하면은 여기서 요까지잖아요. 그죠? 요걸 기억해 두시라 이거예요. 자, 1 플러스 1 더하기 2팩분의 1에 1-n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에 1-n분의 2 땡땡땡 n팩분의 1에 1-n분의 1 1-n분의 n-1 요걸 기억해 두시라 이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 자, 뒤에서 또 써먹을 거니까 저게 문제풀이 아이디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 판정법에 대한 문제로 가봅시다. 자, 정의 4.4.5. 자, 수렴 수열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뜻한다면 코시 수열은 항들끼리 가까워지는 수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코시 수열은 4.4.5에서 자, 실수열 xn에 대하여 xn이 코시 수열이다 라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라젠이 존재해 가지고 만족하기를 항들끼리 충분히 큰 mn을 가지고 오면 그죠? xm과 xn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항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자,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 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mn을 갖고 오면 되는 저렇게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되면 xm-xn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당연하죠. 왜? 위에 사실 만족하면 밑에 사실 만족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mn은 라젠항 이후에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m을 n보다 크게 갖고 와가지고는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크게 갖고 와서 되면 n항 이후에 아무거나 갖고 와도 다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7이고 여기 5인 경우만 된다면 5이고 7인 경우는 자리 바꿔봐야 절대값이니까 입실론보다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만족하면 이쪽은 자동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둘 다 같은 경우는 이꼴 되는 경우는 제로니까 입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쪽보다 큰 경우만 체크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요것만 7, 5만 만족하면 5, 7인 경우나 5인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 역은 성립한다 이거예요. 위에서 밑으로는 자명한 얘기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리 바꿔봐야 절대값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여기 이제 가정에서 m이 n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걸 많이 한다. 이걸 다루기가 이게 훨씬 편리해요. 위에 거보다. 예. 주로 이제 급수에서 저런 사실 많이 쓰죠. 그래서 다 정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 책에 예제가 좀 없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예제, 이제 일단 코시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xn, 실수열 xn에 대해서, xn에 대해서, 대하여, xn 이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게 이제 코시 수열이다. 두 번째 xn 이꼴 1 플러스 1분의 1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게 코시 수열이 되느냐? 코시 수열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코시 수열이 되고, 자, 이걸 체크해 볼 거고요. 자, 코시 수열은 거리 공간으로 확장해서 정의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뭘로 주면 될까요? 그냥 distance xn으로 정의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 공간에서 코시 수열을 정의해 줄 수 있죠. 이거 마찬가지로 distance xn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복소 수열도 코시 수열을 정의해 줄 수 있고 임의의 거리 공간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연습 문제 4.10에서 동그라미 1번에 여기에서 자, xn이 자연수열 xn에 대하여 xn이 코시다 이면 궁극적으로 상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역도 성립한다. 그 다음 2번을 한 3줄 정도 띄워 놓으면 되겠어요. 자. 한 3줄 정도. 자, 아무튼 생각해 봅시다. 코시 수열을 체크하는 거. 1번에서 이제 바로 뒤에서 우리가 사실 뭐 실수열에 대해서는 그죠? 실수열에 대해서는 코시와 수렴이 같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수렴하니까 코시가 될 거고 수렴하지 않으니까 코시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뭐 그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직접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코시 수열 증명하자면 입실론이 주어질 때 라진을 잘 선택하자 이거예요. 이라 두자. 만족하는 n인 n을 택하자.
그러면 뭘 만족하는 거죠? 수열 극한하고 똑같아요. m, n, n이면 xm 마이너스 xn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걸 체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라지엔이 어떤 값이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수열 극한하고 똑같아요. 수열 극한에서 xm-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거고, 지금은 xm과 xn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은 거고, 이것만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n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요걸 상황을 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써봅시다. 이걸 그러니까 m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2 나오고, 요 2자예요, 요거 2자. 그렇다면 빼기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의 절대값이네요. 여기 1하고 여기 1하고 다 있잖아요. 1씩 빼버릴까요? 여기 1 빼면은 m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했고,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위에 아래 위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1 빼냈고 여기 1 빼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통분해서 계산해도 돼요. 되는데 이게 좀 더 간편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하는데 스몰 n에 대한 관계식이죠. 뭐 하라 그랬어요? 스몰 n에 대한 관계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설마 복잡하게 하진 않겠죠. 간단하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삼각부등식 뚝뚝 떨어뜨려서 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스몰 m과 스몰 n은 다 n보다 라지 n보다 크거 나왔죠. 간단해진 거예요. 라지 n을 관계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라지 n으로 관계식으로 바꿔지면 간단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라지 n 더하기 1분의 2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라지 n은 어떻게 잡을까요? 넘기면 입실론분의 2 빼기 1보다 크게, 입실론분의 2 빼기 1보다 크게 잡으면 돼요. 이런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존재하죠. 알키메스 원리. 따라서 x는 무슨 수열이 되죠? 코시 수열.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 이것은 코시 수열이다 이거예요. 그럼 코시 수열이 이제 아닌 예가 저기 하나 있는데 봅시다. 코시 수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게 이제 실제로 무한대로 가니까 코시 수열이 아니죠.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이것은 코시 수열이라 가정해봐요. 다시 말해서 xn이 코시 수열이라 가정하면, 그러면 입실론 뭐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요. 1 불렀잖아요. 1. 자, 에 대하여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mn에 대해서 m, n, n에 대해서 xm-xn이 입실론보다 작아야 돼. 그죠? xn-xm이 입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생긴 값이냐 하면은 1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 합한 거고, n분의 1 이걸 하니까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n분의 1까지 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순이 나왔나요? 자, 우리는 뭘 원해요? 예, 모순을 원하잖아요. 왜? 안 되는 걸 된다 가정해 놨으니까. 그럼 모순을 유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라젠항 이후에 있는 두 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고 와 봅시다. 이걸 각각 뭘로 잡을까요? 이걸 라젠항 이후니까 뭐 라젠으로 잡고, 이걸 뭘로 잡을까요? 이 라젠? 예, 그쯤 해봅시다. 좋은 생각이죠. 예, 그럼 이 라젠을 m으로 잡고 n을 잡으면 이걸 만족하니까,
그때도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m을 2 라젠, n을 2 라젠 이라 두면 자 1보다 작기를 이게 라젠이었으니까 라젠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라젠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이게 뭐예요? 2 라젠 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1, 2, n까지 간 거니까 라젠계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작은 거를 계속 더한 거. 2 라젠 분의 1만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죠. 자, 이걸 2 라젠 분의 1을 라젠번 더하면 이거보다 이게 크거나 같아요. 왜? 제일 작은 걸 갖고 와서 더해놨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 1보다 작다. 모순. 모순 맞나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누가 1을 불렀죠? 예. 1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입실론은 양수 입실론 아무거나 되니까 3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분의 1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서 이런 사실을 3분의 1에 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스몰 n과 스몰 n을 각각 2n, n으로 잡았을 때도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니까 이게 3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2분의 1보다 크게 나왔다는 모순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xn은 코시다. 코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코시라 가정해보니까 모순. 뭐 이런 방법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시 수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습문제 4.4.10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자연수열일 때는 코시 수열이면 어느 순간부터 상수 수열이다 이거예요. 예, 궁극적으로 상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 자연수열끼리는 사실 그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자연수열끼리는 최소한 거리는 뭐예요? 1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죠? xn과 xn 두 항이 서로 다르다면 거리가 뭐예요? 최소한 1 이상 떨어지게 돼요. 자연수열 경우에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 한쪽은 자명해요. 뭐가 자명할까요? 코시 수열이라는 사실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특정한 항부터는 뭐예요? 항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항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가정하면 코시 수열이라는 사실은 이 자명한 얘기예요. 왜? 라젠항 이후에 두 항을 아무리 갖고 비교해봐야 둘은 차이는 제로밖에 안 되니까 입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예요. 쓰자면 양수 입실론일 때 라젠 여기 가정에 의해서 라젠이 나타났으니까 라젠인 n이 나타나서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 이꼴 xn 플러스 1 이꼴 땡땡땡 된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은 라젠항 이후에 있는 두 항을 비교하면 xm과 xn은 둘의 차이가 뭐예요? 둘을 다 x 라젠으로 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x 라젠 마이너스 x 라젠. 이것도 라젠이고 x 라젠이고 이것도 라젠. 그죠? 라젠항 이후에 두 항은 다 똑같은 값이 이게 제로가 되니까 입실론보다 작은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건 생각할 게 없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도 사실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시 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 수열이라는 조건 때문에 xn이 코시 수열일 때는 자연 수열로서 코시 수열일 때는 코시 수열일 때는 자 입실론을
갖고 왔어요. 에 대하여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두 항을 비교하면 mn xn은 뭐예요? xn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럼 따라서 라젠항 이후의 두 항이 서로 항상 같아지는, 다시 말하면 라젠 플러스 1 이게 쭉 같아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자연수이고 이것도 자연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빼가지고 절대치 씌워봐야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입실론을 적당히 잘 갖고 오면은 이쪽 이런 게 다 안 돼가지고 0밖에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입실론 얼마를 갖고 올까요? 불러보세요. 예, 얼마예요? 예, 2분의 1. 갖고 오면 2분의 1보다 작은 값은 다 탈락했으니까 제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제로 된다는 말은 둘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라젠항 이후에 두 항은 무조건 서로 같다. 그 얘기가 뭐죠?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입실론 2분의 1로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항들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수열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라 해도 되겠어요. 정수수열 해도 어차피 정수에 들어가면 뺀 것의 절대값이 0, 1, 2 땡땡땡 되니까 입실론 2분의 1로 잡으면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수수열이다. 정수수열. xn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코시 수열은 같은 말이기를 궁극적으로 상수. 이 궁극적으로 상수다 이거예요. 상수. 궁극적으로 상수라고 불러요. 이런 수열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항들이 정수나 그 자연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0, 1, 2,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는데 이 거리 자체를 제로나 1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위상수학에서 자주 보는 이산수열, 그 이산거리예요. 이산거리가 주어져 있는 거리 공간에서는 또 궁극적으로 상수와 코시수열이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위상 공간에서 그 디스턴스의 d가 거리 공간 xd, d는 이산거리 에서 xn이 코시다 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상수다 라는 사실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응용될 수 있죠. 그죠? 이산거리 공간. 이산거리 공간은 서로 다른 두 점의 거리는 1, 같은 점의 거리는 0. 이렇게 정의한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참고로 적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6 정리 4.4.6을 보시면은 4.4.6, 4.4.7, 4.9죠. 예. 9 그걸 동그라미를 한번 해봅시다. 4.4.6, 4.4.7, 4.4.9, 679. 자, 보시면은 이제 결국 이제 코시 판정법이 나와야 되겠죠. R에서 생각해 봤을 때, R에서 4.4.6.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xn이 코시면, 수렴하면, xn이 코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수렴수열은 코시 수열이 돼요. 그 다음에,
4.4.7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자, xn이 코시고 코시수열이면 xn은 유계수열이다. 여기 나오죠. 코시는 유계수열이다. 그 다음 4.4.8은 뭐냐면은 xn이 코시수열이면 xn의 부분수열도 코시수열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xnk가 xn의 부분수열일 때 첫 번째, xn이 코시수열이면 그것의 부분수열도 xnk도 코시수열이다. 코시수열의 부분수열은 코시수열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xnk가 x로 간다면 xn이 코시수열이고, 자, xn이 코시수열이고 xnk가 만약에 부분수열이 x로 간다면 xn도 x로 간다 이거예요. 그 xn이 코시수열이고 x인 r에 대해서 r일 때 이렇게 풀었을까요? xnk가 x로 간다면 xn도 x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씁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가봅시다. 자, 수렴수열은 코시수열이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 x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x로 수렴한다. x는 r이죠. 이라 할 때, 자, 코시수열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은 양수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이라 하자. 이제 양수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코시수열이라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xm, xn 이게 입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유도해야 돼. 그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이런 사실이니까, 자,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과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뭐 xm과 xn 항들 사이의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징검다리가 들어가면 되죠. xm과 x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은 이꼴 됐다가 삼각부등식으로 떨어지면 되죠. 그래서 입실론 되니까 2입실론. 2입실론 보기 싫죠? 2분의 입실론 해놓으면 2분의 입실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xn이 x로 충분히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항들 사이에도 충분히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x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m, x, xn 하면 2분의 엡실론, 이 가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렴하면 코시가 된다는 사실은 금방 얻어졌어요. 뭐 이용하니까 요 밑줄 삼각부등식 하나만 이용하면 바로 끝난다 이거예요. 삼각부등식. 실제로 이게 거리 공간에서도 확장이 그대로 돼요. 어떻게 하면 D의 XM, XN, D의 XM, X, D의 X, XN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 공간에서 증명은 이렇게 가면 돼요. D의 XM, XN, D의 XM, X, X, XN 이렇게 해서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이렇게 거리 공간을 확장하면 된다 이거. 그래서 거리 공간에서도 충분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거리 공간
에서도 코시는 수렴하면 코시가 된다 이거예요. 자, 코시는 6A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4.4.7. 이런 거,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내죠. 예전에는 뭐 졸업시험 이런 데서 거의 나올 확률 한 80% 정도 되죠. 코시는 6A다. 증명하라. 자, 4.4.7. xn이 코시면 6A다라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xn이 코시라는 사실을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xn 코시이므로 xn 코시 수열이라 할 때 일단은 뭐 입실론이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뭐 입실론 얼마나 할까요? 1 좋아요. 함부로 대답 못하겠죠. 이제 라젠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mn에 대해서는 xm과 xn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입실론 1이에요. 이걸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코시라는 사실로부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n의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xn의 절대값이. 그러면 우리가 수렴 수열은 6A다라는 증명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자, 수렴 수열에 대해서는 x가 있으면은, 그죠? 여기 0이 있으면은 여기 x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잡으면은 여기에 라젠항 이후가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결국 대부분의 항들이 수렴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x를 수렴하는 경우 여기 다 들어있어요. 라젠항 이후가.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거 해봐야 여기 몇 개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절대값 최대값을 생각하면 요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갖고 와서 맥시멈을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라젬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라젬을 맥시멈에 x1의 절대값 x 라젠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플러스 절대값 x 이렇게 잡아가지고 m을 이렇게 잡으면 이 m보다는 뭐예요? 모든 xn들이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든 n인 n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n은 6의 수열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수렴하면 6에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코시는 6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x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x의 역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항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점으로부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리에 있는 작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유도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뭐 해봤자 요 한 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요 값을 뭘로 가지고 오면 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것은 뭘까요? 코시는 6A다. 조금 더 써볼까요? 코시는 6A다. 이걸 증명할 때는 저 X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예. 여기 라젠항 이후에 아무거나 갖고 와도 다 되니까 요 스몰 n 자리에 뭘 집어넣냐 하면은 라젠을 생각해 봐요. 라젠은 라젠항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x 라젠이라고 생각해 봐요. x 라젠은 라젠 자체가 상수이기 때문에 입실론 주어진 1에 대해서 라젠이 나타난 거이기 때문에 x 라젠은 또 이거 상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스몰 m은 라젠항 이후에 어떤 항을 갖고 오더라도 결국 둘의 사이의 거리는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x의 역할은 x 라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라젠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1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반경. 여기 x 라젠 플러스 1, x 라젠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라젠항 이후에 스몰 n을 갖고 오면 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n이 임의의 라젠항 이후에 있는 n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항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갈 수 있는 항들은 해봤자 0이라면 x1, x2, 뭐 x 라젠 마이너스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맥시멈을 어떻게 잡을까요? 역시 똑같아.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여기선 지금 라잼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제 결국 라잼을 맥시멈에 x1의 절대값 x 라젠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 다음에 1 플러스 절대값 x 대신에 1 플러스 절대값 라지 x 라젠 이렇게 잡으면은 이거보다 모든 xn들이 작거나 같아진다. 이미 n이네. 어쨌든 간에 xn의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유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신 유계라는 사실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2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그죠? 그 스몰 n을 라젠을 잡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1에 의해 m이 라젠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대해서 뭘 알게 되죠? xm 마이너스 x 라젠이 1보다 작게 된다. 뭐 이거 보기 싫으니까 스몰 n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n 마이너스 x 라젠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임의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라잼을 두기를 맥시멈에 x1의 절대값 x 라젠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더하기 절대값 xn. 절대값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음수인 경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맥시멈을 잡게 된다. 이라 두자. 그러면 모든 xn들의 절대값이 뭐예요? 라젠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유도하면 되는 거죠. 수렴이면 6에다 증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xn들 중에서 먼저 뭘 체크해야 될까요? 예. 1보다 크거나 같고 n-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 다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맥시멈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xn의 절대값이 n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스몰 n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xn의 절대값이 자, xn 자체가 뭐 갑자기 작아지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렴 수열의 경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지금은 x 대신에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이 거리가 xn하고 거리가 1보다 작았어요. x 라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들어있죠. 이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결국 이게 전부예요. 1부터 n-1까지 n 이상 모든 경우에 다 n보다 작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n의 절대값은 상수보다 n보다 작거나 같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시는 유계이다. 수렴하면 유계이다. 이 증명하고 똑같은 증명이에요. 이것도 거리 공간에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거리 공간. 절대값 대신에 거리를 이용하면 돼서 역시 이것도 거리 공간에서 그대로 성립해. 코시는 유계다. 그 다음 448. XNK가 XN을 부분수열일 때 XN이 코시면 XNK도 코시다. 코시 수열의 부분 수열은 코시 수열이다. 이건 안 할 거예요. 이거.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2번을 봅시다. 448.
자, 먼저 xn이 x로 가면 모든 부분 수열이 x로 간다. 이거 만족하죠. 이거 항상 성립하죠. 이거 역은 xn이 x로 가면 그것의 모든 부분 수열은 다시 x로 가요. 그게 무슨 판정법? 예, 부분 수열 판정법이잖아요. 근데 xnk가 x로 가면 xn은 x로 가느냐?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부분 수열이 x로 간다면 xn이 x로 가게 되지만 이건 부분 수열 하나를 딱 갖고 왔는데 그 부분 수열 하나가 x로 간다고 해서 xn이 x로 가는 이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xn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뭐예요? 짝수 수열은 1로 가잖아요. 그러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1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부분 수열이 x로 가기만 하면 xn이 원래 수열도 x로 간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콧이라는 그 항들 자체가 뭐예요? 콧이라는 조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448의 2번에 동그라미 해둡시다. 뭐 이게 사실 콧이 판정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제 보조 정리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448에 괄호 2번, 1번 안 하기로 했고요. 자, x1, x2, x3, x4, 5, 6, 7, 8, 9, 10, 11, 12, 13 이쯤 되면 어디까지 쓸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부분 수열의 항들을 써보면, 자, 이게 부분 수열 항, 이것도 부분 수열 항, 이것도 부분 수열 항, 그 다음에 이것도 부분 수열의 항들은 뭐예요? 거기서 특정한 항 몇 개를 골라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무한히 많이 골라내 놓은 게 이 자체가 하나의 수열이죠. 그 수열을 부분 수열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 칩시다. 자, 지금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자, 요 2번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xnk가 x의 부분 수열이고 xn이 콧이고 xnk가 x로 간다. 그러면 xn은 x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xnk가 x로 간다는 말은 모든 부분 수열이 x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수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x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최종 목표는 xn이 x로 가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과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사실을 만족해야 돼요. 그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xn은 어디로 갈까요? x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xn이 콧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xn은 콧이 수열이므로 뭐 라젠 할까요? 라젠인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m, n 이면 xm과 xn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예요.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가정한 것이 xnk라는 부분 수열이, 그죠? xnk라는 부분 수열이 x로 간다는 사실을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xnk는 x로 가므로, 자, 적당한 라지 k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라지 k항 이후에 있는 스몰 k에 대해서는, 자, xnk 마이너스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물음표를 잘 선택하면 그 항 이후에는 xn과 xn의 거리가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xn이 x로 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자,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여기서 뭐 그림에서 얘기해 보자면 코시 수열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코시 수열. 무슨 얘기냐면은 코시 수열에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라젠항 이후에 있는 두 항을 비교하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입실론보다 작고 입실론보다 작고 항들끼리 거리가 어떻게 잡든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예요. 요것은 이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이제 6항 이후에 있는 스몰 두 항에 대해서 이제 성립한다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건 알 수 없어요. 그죠? X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코시에 대한 조건이 6항 이후라고 칩시다. 그 말은 여기는 코시의 조건에서 라젠이 얼마라는 거죠? 즉 라젠이 얼마라는 거예요? 6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림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여섯 번째 항 이후에 대해서는 두 항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 항 이후에 대해서는 두 항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예요. 어떻게 잡든.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수열의 수렴성을 생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분 수열의 수렴성 여기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 수열의 수렴성 수렴성을 만족한다 칩시다. 그 말은 이쪽 항 이후에 있는 항들이 부분 수열의 항들이 x와 입실론보다 작은 거리에 있어요. 입실론보다 작고 이것도 입실론보다 작고 이런 사실을 만족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몰라요. 이게 입실론보다 작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 수열의 항들에 대해서 어때요? 요쪽 항 이후에 대해서는 자 이것과 x는 입실론보다 작은 거리에 있고 이것과 x는 입실론보다 작은 거리에 있고 부분 수열의 항들이 쭉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지 K를 뭘로 잡은 게 될까요? 즉 라지 K가 얼마인 거죠? 이 그림에서 표시된 대로 생각하면 라지 K는 얼마예요? 1번 9 2번 5 예? 9 5 뭐라고요? 라지 K가 얼마예요? 5죠. N1, N2, N3, N4, N5. 다시 말해서 부분 수열의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부터는 X와 입실론보다 작은 거리에 있다.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항 이후에 있는 스몰 k에 대해서 XNK가 다시 말해서 XN5, XN6, XN7 이런 것들이 X와 입실론보다 작은 거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라지에는 뭐예요? 6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분 수열의 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X11 같은 거 이런 게 X하고 입실론보다 작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어떻게 성립하느냐면은 11로부터 X하고 이렇게 입실론보다 작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대신에 뭘 생각하냐면은 이거하고 부분 수열 항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입실론보다 작아요. 이유는 코시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입실론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부분 수열의 항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항에 주목해야 되느냐면은 요 항에 주목해야 돼요. 요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 항 이후에 있는 점들을 갖고 오면 그 항들은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입실론, 2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2분의 입실론 잡아놓으면 입실론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기를 여기 몇 번째 항을 생각할까요? 여기 9번째 항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9번째 항이 뭐냐? N 라지 K예요. 그죠? N 라지 K. 그래서 N 라지 K 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
마이너스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증검다리를 건너자 xnk 플러스 xnk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요 값이 입실론보다 작고 요게 입실론보다 작아서 결국 이게 입실론이 된다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어서 물음표 항이 뭐예요? 구항 n 라지 k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xn은 x로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n 라지 k라는 구항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요 항을 갖고 왔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물론 가까워지려면 n 라지 k가 뭐 이후에 있어야 될까요? 9, 6 이후에 있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얘가 이쪽에 와 있으면은 이 둘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리가 없어요. 코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여기 있는 n 라지 k라는 x 구항이 6항보다 더 뒤에 있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까워지고 이건 부분수열의 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항은 6항 이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가지고는 곤란하죠. 아직은. n 라지 k가 뭐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앞에 선택한 라지 n보다 더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라지 k를 선택해 주면 돼요. 물론 라지 k는 충분히 큰 경우에 이걸 만족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라지 k, n 라지 k를 두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두면 n 라지 k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애매해져서 그냥 라지 k를 잡을 때 주어진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동시에 뭐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선택하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n 라지 k는 라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조건을 이렇게 잡아오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둘 사이의 거리를 잡아낼 때 요것과 요것이 둘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라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이유는 이 스몰 n 라지 k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한 번 더 써보면 요게 스몰 n 라지 k보다 그 n 라지 k보다 크거나 같았고 n 라지 k는 뭘 만족하고 있었어요? 요게 라젠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 놨었다 이거예요. 그죠? 애초에 더 쓸까요? 라지 k, 라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요것도 뭐 결국 이건 같은 값이니까 어차피 둘 다 라젠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부분수열의 수렴에 대해서는 요 스몰 k가 뭐보다 스몰 k가 라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지 k가 어차피 라지 k보다 크거나 같은 건 틀림없잖아요.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둘 다 작아진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 입실론 된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증명이에요. 자, 뭘 확인한 거냐면은 자, xn이 코시가 되면서 부분수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수열이 x로 간다면 xn도 전체 원수열도 x로 간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상 코시 판정법이에요. 코시 판정법. 무슨 얘기냐면은 코시 판정법이라는 것은 코시와 수렴이 동의어다라는 거죠. 코시와 수렴이 동의어,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시라는 사실을 체크하는 게 수렴을 체크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자, 그래서 판정법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449죠. R에서 449. 코시 판정법. 자, R상의 수열 xn에 대하여 xn이 수렴한다. xn이 코시다. 같은 말이다. 자, 같은 말이라는 것은 이제 둘 다 동의어라는 뜻인데 동의어가 같은 말이죠. 예.
보통 이제 둘 다 어렵거나 둘 다 쉬우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아주 어렵고 한쪽은 아주 쉽다 이거예요. 뭐가 쉬운 거예요? 수렴이 익숙하니까 쉽다고 생각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수렴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항상 극한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극한값을 알아야 되는 수렴성을 체크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코시는 뭐예요? 극한값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왜냐하면 수렴성을 알고 싶을 때 코시를 체크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판정법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여기서 한쪽은 자명이에요. 한쪽은 이미 나왔어요. 증명도 했고 수렴하면 코시가 된다. 이건 뭐 이미 4.4.6에서 나왔어요. 그죠? 이건 거리 공간에서 되는 거예요. 거리 공간에서도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죠? 예, 이쪽은 삼각부등식 안 하면 바로 끝난다는 걸 알죠? 아까 증명해 봤잖아요. 반대로 코시면 수렴한다. 이걸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xn이 코시라고 해 봐요. 그러면 R에서 코시. R에서 코시라고 해 봐요. 그러면 xn은 유계죠. 방금 했잖아요. 그러면 수렴 부분수열을 갖죠. 무슨 정리죠? xn의 수렴 부분수열. 만족하기로 xnk가 x로 간다. x인 r. 이렇게 된다 칩시다. 물론 이것은 무슨 정리? 볼자는 와이어스라스 정리. 유계수열이 돼. 이므로 자 얘기 끝난 거예요. 원래 수열 xn은 무슨 수열이죠? 코시 수열. 코시 수열이라 가정했잖아요. 그죠? xn이 코시 수열이다. 그리고 특정한 부분 수열이 x로 가고 있어요. 그럼 방금 정리 448에 의해서 xn은 어디로 가죠? 원수열도 x로 간다. 그죠? 이유는 4.4.8 이렇게 되죠. 즉 xn이 무슨 수열이 된 거예요? 수렴 수열이 된다. 수렴 수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방금 사실 코시는 수렴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코시는 유계고 유계 수열은 수렴 부분 수열을 갖는다. 볼자는 와이스라스 썼어요. 그죠? 볼자는 와이스라스. 이용해가지고 xn은 원래 수열도 부분 수열이 하나 존재해서 x로 간다면 xn이 코시였기 때문에 원래 수열도 x로 간다. 이런 사실을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증명 관계를 생각해 보면 코시 판정법은 뭘 이용했어요? 볼자는 와이어스라스 정리를 이용했어요. 그죠? 자, 코시는 수렴한다. 반대쪽은 삼각부등식 하나로 끝나니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코시는 수렴한다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 코시는 유계다. 유계 수열은 수렴 부분 수열을 갖는다. 원래 수열이 코시 수열이기 때문에 부분 수열이 x로 간다면 원 수열도 x로 간다. 자, 볼자는 와이스라스 정리는 뭘 이용했어요? 유계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유계 수열이면 마이너스 m 플러스 m 요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죠? 여기 모든 항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무한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xn1, 그죠? 그 다음에 반 잘라가지고 보니까 무한이 많은 쪽을 i2, 그죠? 여기 xn2 무한이 많은 쪽이, n2는 n1보다 뒤에, 또 반 잘라가지고 무한이 많은 쪽, 반 잘라가지고 무한이 많은 쪽,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남는 점이 있더라. 교집합 in n 이퀄 1 무한대 해서 결국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정리가 필요했죠? 축소 구간 성질. 축소 구간 성질. 축소 구간 성질을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점점 작아질 때 결국 왼쪽 끝점을 an이라는 수열로 생각해 봤을 때 an의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수흡이 존재하고 그 수흡이 교집합 I 안에 들어가더라. 결국 무슨 공리? 완비성 공리. 자,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가지고 단조 수렴 정리 이용해가지고 축소원 성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시 판정법에서 코시는 수렴한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코시의 극한값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완비성 공리가 나온 거예요. 완비성 공리라는 말은 완비는 뭔가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완비성 공리로 인해서 뭐예요? 코시가 수렴하게 된 거예요. 좀 몇 단계 거쳐갔지만, 그래서 이 완비라는 조건은 완비가 왜 나왔겠어요? 수흡이 존재한다. 이게 완비겠어요? 아니고 코시 수열의 극한값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비성 공리는 코시 수열의 극한값을 갖추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완비성 공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완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 사실 그 코시라는 것과 수렴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다라는 아주 좋은 조건인 거죠. 수렴성을 체크하는 대신에 코시를 체크해도 되니까 그런 조건을 정의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 공간을 완비 공간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거리 공간 이걸 일반화해 가지고 XD에 대하여 XD가 완비 거리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 정의하기를 이 완비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코시의 극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하기를 코시 xn이 x상의 코시 수열이면 x상에서 xn이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아까 저기서 봤지만 수렴하면 코시가 되는 것은 거리 공간에서 항상 성립해. 이거 그 삼각부등식 하나 바로 끝난다 그랬어요. 이거 그 금방 증명이 돼요. 그래서 사실 수렴하면 코시가 되는 거 이것도 성립해요. 근데 정의에 집어넣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역방향도 성립하지만 이건 정의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완비거리 공간이라는 것은 코시가 수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X에서 지금 거리 공간 X에서는 코시 수열이라는 것이 수렴 수열이라는 사실과 동의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비 거리 공간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이 어렵다는 수렴성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쉬운 코시를 체크해도 되는 그런 편리한 공간이다. 그래서 완비거리 공간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비거리 공간 이런 용어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R은 완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방금 저 R상에서 코시 판정법 때문이죠. 그리고 C는 완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건 C가 완비라는 사실은 체크해 봐야 돼요, 이거. 근데 RN도 완비가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RN이나 C나 R에서 결국 이제 코시 수열은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Q는 완비가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여기서 X1을 1, X2를 1.4, X3를 1.41 뭔지 알겠죠, 그죠? 여기에 코시 수열이 되지만 에 대해서 여기 이제 위에 쓸 거예요. 여기에 에 대하여 X에는 Q상의 코시 수열이 되지만 Q상에서 극한값이 없어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이 다음 항이 뭘까요? X4는 뭘까요? 1.414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한, 다시 말해서 xn은 루트 2의 소수점 n-1번째까지를 갖고 온 유한수열, 유한소수니까 당연히 유리수열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Q상의 코시수열이지만 가까워져요, 서로가. 그러나 Q상에서 수렴하지 않는데 극한값은 없죠. 그래서 완비가 아닌 거죠. 뭘 만족하니까? 코시지만 극한값이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사실 그 거리공간론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완비성 공리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저런 의미에서 주어져 있다는 거. 완비성 공리라는 그 말이 이제 정의돼 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선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제 2번에서 이제 아까처럼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예제 2번, 예제 3번 이런 게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수렴성을 체크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조금 쉬었다 해서 합시다.